안녕하세요. 오늘 파라미터를 할 것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PLC 프로그램 XG5000에 PLC를 직접 적용하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LS 일렉트릭사에서 나오는 PLC 기종이나 거기에 삽입되는 카드들, 그런 종류들을 조금 알아둬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CPU를 먼저 설정을 할 거예요. 이 창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CPU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면 이렇게 CPU를 종류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는 XGK를 할 것이기 때문에 XGK CPU 종류는 이렇게 있고요. 이 CPU 종류에 따라서 그 용량이나 스캔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LS 일렉트릭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어디에다가 LS 일렉트릭 이렇게 치시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가장 밑에 들어가셔서 저희 XG5000 소프트웨어 설치한 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PLC 쪽에서 여기 카탈로그라고 있어요. 카탈로그를 선택을 하시면은 XGT 패널, XGT 시리즈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이것은 HMI고 여기 XGT 시리즈 카탈로그를 다운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은 요 XGT 시리즈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 이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책갈피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저희는 CPU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CPU 모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CPU 모드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XGK CPU 종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선택한 거 CPU UN, CPU UN은 프로그램 용량이 256kilo 스텝, 입출력 접점 수는 요만큼, 요렇게 처리 속도가 8.5 나노세크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시스템 구성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씩 다르죠. 용량도 다르고 처리 속도도 다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GI도 이렇게 있어요. XGI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저희는 요것을 선택한 거, 요것을 선택을 해서 제일 좋은 겁니다. 맞는 게 요거예요. 저희 처음부터 했었던 거.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 파라미터 딱 들어가시면 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쭉 뭐라고 자꾸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고정주기, 이 스텝을, 이 프로그램을 한번 모두 돌릴 때 걸리는 시간을 고정으로 잡겠다 이거고, 이것을 해제를 하면 원래 이 속도 있죠? 처리 속도, 이 처리 속도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왓치독 타이머는 CPU가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시간 이상으로 걸려버리면은 알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요 외부에 요 안을 딱 열어보시면은 안에 리셋 스위치가 있어요. 리셋 토글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쓰겠다 안 쓰겠다, 요것을 클릭을 해주면은 안 쓰겠다라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세요. 이것도. 그리고 요런 거 에러 발생 시 런에서 스톱 전환 시, 스톱에서 런 전환 시 출력을 유지하겠냐 안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에러 발생했을 때 출력을 유지를 하면 출력이 계속 나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출력 유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기본으로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디버깅 중 출력 내기는 시뮬레이션 딱 돌려봤을 때 요거 있죠? 여기서 쓰기를 딱 하는 게 검색을 하고 써질 때 디버깅을 합니다. 이 안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체킹을 하는데 그때 멈출 거냐 출력을 유지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디버깅 중에는 출력을 내기, 이게 클릭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안 써본 거고,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벤트 입력 모듈 전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거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CPU 모듈의 디클리어. 이 디클리어라는 스위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있는 거에서 이것을 쓰겠다 안 쓰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디폴트로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영역 설정입니다. 디바이스 영역 설정은 타이머와 래치, 그러니까 메모리를 CPU가 죽어 있더라도, 전원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이 메모리의 상태를 마지막 걸로 기억을 하는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사용을 딱 선택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D 영역을 선택을 하면 0번부터 32767까지 CPU가 전원이 오프가 돼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PU에 다시 전원이 투입됐을 때 이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세팅 값이나 어떤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래치 영역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타이머 경계치, 여기 타이머 경계치를 보시면은 100ms, 10ms, 1ms, 0.1ms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이머를 지금 사용해 보진 않지만 한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을 넣습니다. 이 T0은 요거예요. 0번부터 3999, T3999까지 이 1은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서 1이면 이게 100ms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이머를 1초를 주고 싶다 하면 10이 들어가야지 1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번부터 여기는 범위가 벗어났네요. 이걸로 볼게요. 1000번부터 1499까지는 1000번, 1000번이면 10ms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이 들어가면 100ms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1초를 주고 싶으면 100ms를 넣어줘야지 이 타이머는 1초 온 딜레이 타이머가 되는 거예요. 1초를 입력해준 온 딜레이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타이머들, 그 영역들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나중에 타이머가 이 영역을 벗어난 걸 쓰게 됐는데 똑같이 10을 넣었어요. 근데 0.1초 만에 동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고 내치 영역 설정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에러 동작 설정이에요. 에러 동작을 했을 때 PLC가 스탑이 되는지 런이 되는지 다 뒤에 보시면은 운전 속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운전 속행, CPU를 정지를 시킬지 계속 런 상태를 유지를 할지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고, 퓨즈 에러 혹은 통신 에러, 통신 모듈, 특수 모듈, IO 모듈 이런 거 에러 되어 있을 때 CPU를 멈추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만 되어 있고, 연산 에러 시 동작을 유지를 하는 거. 만약에 IO 모듈에 접점이 나가거나 IO 모듈이 문제가 생겨도 운전을 계속을 해야 될 때 운전 속행을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요거 특수 모듈이나 통신 모듈 이때는 운전을 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통신이 안 됐을 때 정상적인 그 리모트 IO 같은 경우를, 아니면은 타 장비와 통신이 안 되면 정확한 동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제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드버스인데, 모드버스 통신은 별도로 다룰게요.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통신 부분은 PLC에서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급 단계에서는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하고선 기본 파라메타를 이제 완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O 파라메타 있습니다. IO 파라메타는 대표적인 거 4개를 할 거예요. 디지털 입력, 출력, 특수 모듈에서 아날로그 입력, 출력 이렇게 4개만 해볼게요. 입력 모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싱크, 소스가 싱크냐, 소스냐, 이 부분도 제가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32점을 쓸 것이냐, 64점을 쓸 것이냐,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DC를 쓸 것인지 AC를 쓸 것인지, AC 110V, 220V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카탈로그를 딱 보시면은 입력 모듈이 이렇게 있어요. 입력 모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스펙이고, 이것에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디지털 입출력은 별도의 매뉴얼을 쓸 만큼 많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출력 사양도 보시면은 릴레이 타입이 있는지 트랜지스터 타입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입력 모듈은 저희가 DC 16점 이걸로 할게요. 요거를 하면 여기에 입력 필터, 입력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입력 정보까지 하려면은 출력 모듈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출력 모듈에 트랜지스터 출력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딱 넣어서 보니까 입력 필터에 표준 몇 미리세컨 이렇게 나와 있고,
입력 정보가 P 영역으로, 디바이스 P 영역입니다. 0에서 F까지 잡혀 있어요. 이게 16 접점이기 때문에 0에서 F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16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 10에서 10F, 1F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입력 필터가 뭐냐면 입력을 받아들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입력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24V가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3ms 후에 이 입력이 계속 24V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입력이다 라고 해서 비트를 ON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이 비트를 딱 ON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이 입력 정보 0에서 F까지 16점이기 때문에 0에서 F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만약에 32점으로 딱 바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 할당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기본 파라미터에서 보시면은 IO 슬롯 고정 점수 할당 64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64점 건너뛰어 가지고 다음 게 이렇게 할당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력이 40부터 시작하죠. 얘를 해제하고 보면 요거 다음 번지. 네, 요것을 선택하면 64점 건너뛰어서 그 다음 번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런 거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한 카드당 가장 크게 할당이 되는 게 64점이기 때문에 요것을 선택을 해놓고 IO를 세팅을 하면 이 카드들이 변경이 됐을 때 요 입력 정보에 대한, 출력 정보에 대한 IO가 밀리거나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이 카드들이 변경이 되면 이 프로그램 디바이스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바꿀 필요가 없죠. 항상 똑같은 디바이스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출력, 디지털 출력 모듈, 요거 보면은 비상 출력 요거가 있어요. 이 디폴트가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홀드도 되어 있고, 이것은 비상 출력일 때 그 상태를 유지를 할 거냐, 상태를 없앨 거냐, 이거예요. 클리어가 0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출력은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드는 잘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그런 특수한 상황에만 홀드를 시켜주고 대부분 디폴트로 이렇게 클리어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특수 모듈에서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입력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 아날로그 모듈이 있네요. 아날로그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 카탈로그 요것을 보고선 참고를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의 이 아날로그 카드에 대한 별도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기본 파라미터 간단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이게 입력형이고 전류 입력형이고 얘는 전류 출력형으로 해서 4채널만 이렇게 할게요. IO 할당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잡혀 있는 이 IO 할당, 디바이스 할당은 카드 내의 상태들 그리고 카드의 어떠한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내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카드 상태들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출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시면 입력이에요. 전류형이고 운전 채널을 쓰겠다 안 쓰겠다. 이게 운전을 클릭을 하시면 쓰는 거고 정지를 하시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 범위는 4에서 20ml를 할 것이냐 0에서 20ml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4에서 20ml 그러니까 4는 0으로 처리를 하고 20ml를 들어오면 16,000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정할 수도 있어요. 4,000에서 2만 0에서 10,000% 이게 소수점 해가지고 100%인데 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정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필터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필터 상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노이즈 같은 것들 때문에 필터 처리를 하는 건데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려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하드웨어에서 노이즈 필터를 쓰든 노이즈 감소하는 어떤 것들을 써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를 하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써서 해보는 거죠. 이걸 잡기가 어려워요. 다 넣어봐야 됩니다. 다 넣어보고 상태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평균 처리는 값이 몇 주기, 몇 번을 받아보고 그 평균 값을 2번 에버러지 평균 값을 10 넣으면 10번의 입력을 받아서 10을 나눠서 그거의 평균 값을 데이터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유효 변환값 유지. 이 유효 변환값은 제가 써보지를 않았는데 추측상 이 4에서 20ml를 벗어난 값들이 들어오면 유효한 부분까지만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ml 밖으로 되면 이 16,000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알아서 올려볼게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입력은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출력을 보시면 이것도 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채널별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4에서 20ml를 넣을지 0에서 20ml를 보내줄지 그리고 0일 때는 4mA를 내보내주는 거고 16,000일 때 20mA를 내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스캔 프로그램에서 16,000을 써서 출력을 옮겨주면 이쪽으로 20mA가 나가게 되는 거죠. 아날로그 출력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안 했네요. 베이스 설정을 제일 처음에 해줬어야 되는데 베이스 설정을
베이스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베이스 설정이 있고 슬롯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을 했었네요. 이렇게 베이스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전류는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 소비 전류를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참고로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베이스가 많을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까지가 IO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9장 파라미터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편집 기능,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 파라미터의 전부예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인쇄하는 부분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자동 할당 파라미터라고 있는데, 요게 이 XGK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파라미터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디바이스 자동 할당 파라미터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아니면은 제가 못 찾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가 남아 있는데 요거거든요. 이 적용을 딱 눌러주시면은 디바이스 설명문과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듈에 따른 설명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베이스 슬롯 2번과 3번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날로그를 썼을 때. 그럼 변수를 딱 보시면은 카드에 대한, 아날로그 카드에 대한 변수들이 이렇게 다 등록이 돼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여기에 써주는 거고, 입출력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입력 카드 요 변수에 요 변수에 있는 데이터가 D0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0에서 16,000이라는 값이 이 파라미터에 요거 4mA일 땐 0, 20mA일 때는 16,000, 요 값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채널 0번 데이터. 채널 1번에는 여기에 들어오겠죠? 타입은 워드예요, 워드.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내려면 여기에다가 내보내줘야 해요. 디바이스로는 이쪽이고 변수는 이렇게. 아날로그 출력 모듈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입력이니까 이렇게 설명문은 되어 있고, 요 D0에 있는 값을 출력 카드 0번 채널에 넣어주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요 부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날로그 카드를 쓸 때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써요. 그리고 채널 에러 상태를 보시고, 채널 에러 상태가 되면 출력을 내보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미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에러 비적으로 잡아서 에러가 아닐 때 출력을 내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아날로그 카드는 그런 식으로 써요. 이 부분은 꼭 유념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파라미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